블랙라벨 문제풀이에 앞서 3차 함수, 교점, 방정식의 근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3차 함수를 이렇게 줍니다. 3차 함수를 준 다음에 특정한 점에서 접선을 긋고 다시 함수와 어디서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항상 일정한 것이 무엇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요 점과 요 점을 줬다고 합시다. 요 점과 요 점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 상수 함수 값을 뭐 k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건데요. fx가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fx의 세근의 합은 fx의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수함수와 만났다 이거예요. 상수함수와 만나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 p q라고 쓸게요. 그래서 p에서는 크로스가 났고 그 다음에 q에서는 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세 근이 뭐냐면 p 더하기 2q죠. 그런데 얘를 전개했을 때도 이 k라는 녀석은 이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식의 근도 마이너스 a분의 b로 일정해야 돼요. 일정해야 됩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를 뭐 한 0 같은 걸 줬어요. 그리고 여기를 뭐를 줬다고 할까? 뭐를 줄까? 얼마 정도 줄까? 이렇게 줄게요. 한 여기 0 주고 한 6 정도 줬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한 2.5 뭐 이런 걸 줬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 얘기는 알파에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알파 2.5죠. 2.5 더하기 2.5 더하기 베타는 한 다음에 그것은 0 더하기 6 더하기 6 12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가 7이다. 이런 식의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여기가 2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롤의 정리에 의해서 2대 1이니까 8쯤 되겠네요. 보시다시피 여기를 L로 잡잖아요. 그럼 fx 빼기 L 그러면 최고차계수 유지가 되면서 2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8에서 크로스 하죠. 그러면서 세근합이 여전히 뭐가 되고 있습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4 그러면 얼마지? 12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얼마였죠? 0 더하기 6 더하기 6 12 이렇게 됐던 것처럼 그렇다면 만약에 대칭의 중심을 주는 경우에는요,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여기는 왼쪽으로 얼마만큼 갔을 거예요. 뭐라고 할까 그거를 그쵸, 얼마만큼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C만큼 후진했으면 C만큼 전진했을 테니까 여기는 P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대칭의 중심 위치를 알게 된다면 결국 이거는 무엇 것 같다? 대칭의 중심 3배. P 더하기 P 빼기 C, P 플러스 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들이 어떤 거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칭의 중심을 줬는데 여기서 뭐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 더하기 얘는 3배의 대칭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대칭의 중심을 이용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얘기들. 세 근의 합은 누구든 어떻든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지나든 뭐 이렇게 접하게 긋든 직선을 어떻게 긋든 세 교점의 합은 대칭의 중심의 3배다. 대칭의 중심의 3배다.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 얼마냐면 지금 제가 얼마로 설정한 거냐면 4로 설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칭의 중심의 3배 4, 3, 10이 맞죠. 이렇게 대칭 중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 잠깐 소개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블랙라벨 문제풀이로 가면요. X축 위에 있는 점 P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최단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Q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 상황을 보면 P의 X좌표가 원점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Q도 원점을 향해서 갈 것이고 아주
근접한 상태에 있을 때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 결국 이 Q라는 점은 원점에서의 접선에 아주 근접할 겁니다. 라인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Q가 요 라인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여기는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점 P는 무지하게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있는 상태를 엄청나게 확대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자, 점 Q는 어디 위에 놓이게 됩니까? 접선 Y는 AX 위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접선 위에 있는 녀석 중 어쨌든 가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P와. 그러니까 Q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수선의 발. Y는 AX의 수선의 발에 놓이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수선을 딱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길이는 S고요. 높이는 AS입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가 되죠? 여기 길이는 점 P의 좌표가 T, X이니까 T 빼기 S가 됩니다. 중학교 때 공부한 사형정리라는 것이 있죠. 사형정리를 적용하면 AS의 제곱은 S 곱하기 T 빼기 S다. 약분하고 다시 이거 제곱 아니구나. 그리고 S를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1의 ST.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이 S분의 T가 돼요. 이거는 전제조건 연제다. S가 무한히 0으로 갈 때 S분의 T가 A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P가 원점을 향해서 접근해가면 Q는 원점에서의 접선 위에 놓이게 된다. 접선이 놓이게 되는데 P가 놓여 있을 때마다 그 접선 위에 있는 점 중 어떤 점이어야 된다? 점 P에서 수선의 발 내린 그 점이어야 된다. 그런 다음 그저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해결하자. 다음 문제는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반지름이 커집니다. 반지름이 시간에 관한 함수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반지름은 시간에 관한 함수다. 반지름은 시간에 관한 함수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지름이 크게 바뀔 건데 그 바뀌는 반지름에 맞춰서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어떤 관계가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얘긴데요. 자, 지금 일단 원의 중심, 구의 중심이 있고요. 수선의 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끼워 넣고 한 변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여기가 루트 2 A가 되면서 여기는 2분의 루트 2 A가 되고요. 자, 이거 반지름이고 여기가 삼면체의 높이가 된다고 하면 여기 길이는 H-R이 됩니다. 여기서 관계를 찾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니다. 자, 그러면 빗변은 아래제곱이고 높이는 H-아래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밑변은 2분의 A제곱이 됩니다. 삼면체의 부피는 3분의 1에 한 변 길이 A로 잡았었죠? 여기 한 변 길이를 A로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A제곱에 H일 텐데 A제곱이 깔끔하게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A제곱은 2가 아니라 4HR 넘겨서 2배 해줘야 돼요. 빼기 H제곱으로 되면서 A제곱 대신에 높이와 반지름으로 그러면 여기는 A제곱이 얘니까 여기다가 H 곱하면 4 H제곱에 R 여기 H세제곱. 근데 여기서 변수는 이제 뭐 당연히 부피의 변수는 요 밑변 사각형의 A와 H인데 이 A를 H와 R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지금 표현할 수 있게 됐으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반지름이 시간에 따라 바뀌면 높이도 같이 바뀔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높이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높이에 관하여 미분하게 되면 8HR일 거고요. 그러니까 R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따른 H의 적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R은 주어졌다. 그때 높이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어떤가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얘가 0이 될 때 지금 맡기게 사는 건가? 여기 이 안 곱했네. 이 안 곱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함수죠. h가 0이거나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 3분의 4 r일 때입니다. 그죠? 뭐 이거 뭐 굳이 마이너스 6으로 뺀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6으로 빼서 h까지 묶으면 h 빼기 6분의 8, 3분의 4, 이거 말한 겁니다. 3분의 4. 자, 그래서, 부피가 최대가 될 때의 반지름과 높이 간의 관계는 저렇구나. 높이는 반지름의 3분의 4배겠구나.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문제에 보면은 dt분의 dr이 나왔으니까 저는 h를 없애고 r로 표현할까요? r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계산이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h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한 다음에 r이 4분의 3 h니까 4분의 3 h 세제곱 2h 세제곱 3분의 h 세제곱이구나. 자, 여기에 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런 관계가 있었죠? 이런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시간 변화에 따른 높이 변화는 2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8이다 까지 했죠. 자, 이제 부피가 3분의 h 세제곱 반지름이 시간에 관한 함수로서 반지름이 시간에 관한 함수면 높이도 시간에 관한 함수고 따라서 부피도 시간에 관한 함수니까 미분을 할 텐데 계산상으로는 얘가 미분이 안 되죠. 그래서 미분하기 위해서 dh를 적용하고요. 그러나 실제로 dh는 없던 것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위는 시간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3분의 8로. 그리고 여기는 3h적으로 이제 미분할 수 있는 거죠. 반지름이 구면 높이는 12입니다. 따라서 3 곱하기 1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8. 이거 3분의 8로 구했으니까. 자, 여기 3분의 1을 표시 안 해놨네요. 여기 3분의 1은 표시하고 있었어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빠뜨렸어요. 이거. 그러면은 다시 3, 4, 12, 38에 24. 이으로 계산하면 384가 됩니다.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한다라는 것에서 이 부분 처리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미분할 때 일단은 높이에 관하여 미분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높이와 반지름 간의 관계를 찾고 반지름이 증가하는 속도가 2라면 높이가 증가하는 속도는 3분의 8이다. 계산이 h, 높이로 표현하는 게 좀 수월하기 때문에 변화율도 높이에 대한 변화율로 그 다음에 반지름 줬지만 그거를 다시 높이가 얼마일 때로 바꿔줘서 전부 높이로 표현하는 것이 계산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고 수월합니다. 문제를 보면 구조가 x자리에다가 f 집어넣었죠. 이 x자리에 또 f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어떤 질문으로 바뀐 거냐? 어떤 질문이냐면 실제로 하고 싶었던 질문이 이것이 f 독립변수에다 fx를 집어넣고 싶었다. 그러면 여기가 f세제곱 2f 이렇게 되니까요. 자, 단조성, 그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면 계산하기 편한데 라는 생각을 한 순간에 딱 보이는 거죠. 이거 미분했더니 항상 감소하는 함수네. 감소하는 함수는 함수값이 클 경우 x값은 작아야 됩니다. 함수값이 크잖아요 지금. 그러면 x값은 실제로는
작아야 된다. 더 위에 있으려면. 그죠? 함수 값이 크려면 x 값은 작아야 된다. 이게 x 값짜리예요, 지금. 그러니 이걸 딱 보고 그러면 이 왼쪽에 독립변수 자리에 들어간 녀석이 오른쪽 독립변수 자리에 들어간 녀석보다 커야 작겠구나 라는 거죠. 이게 x 세제곱인가요? 참? x 세제곱.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 함수식을 왼쪽으로 넘겨주고 정리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거 뭐 미분에서 직접 그림 따지지 마시고 분명히 근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봤더니 0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근이 플러스 2고요. x제곱에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5x 그리고 더하기 1. 그러면은 이 녀석은 그림이 아마도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보다 이상이 되어야, 왜냐면 여기서 모든 실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찾아야 됩니다. 얘는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x를 찾아보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5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5, 25 루트 21 4점 얼마, 그러면 결과적으로도 4점 얼마, 정수라면 최소한 5 이상. 그러니까 최소값은 5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구조를 떠올릴 수 있었겠는가? 물론 키는 당연히 이거죠. 함수가 단조성, 모노톤하다, 모노톤. 그러니까 감소하면 계속 감소만 하고 증가하면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감소만 하는 것을 단조 감소 함수라고 합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감소만 한다는 표현을 단조 감소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수학적 용어로. 문제를 읽어보면 A는 X축으로부터 한 5 정도 떨어져 있대요. 5 정도 떨어진 점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그리고 한 여기는 29 정도 떨어진 데서 이제 쭉 오는 거죠.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오다가 근데 얘는요 X축에 닿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왜냐면은 이 수식은 t 빼기 12분의 10.5쯤 되나? 이게 맞나? 아니 저기 이게 10.5니까 한 5점 얼마쯤 될 거예요. 5점 얼마. 5점 얼마쯤 되는 걸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관통할 수도 있고 관통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모양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5 5점 얼마지? 10.5 5.25인가요? 5.2초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거리가 X축과 거리가 줄어드는 거니까 계속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얘는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건데 분명 어느 순간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물론 시간은 이렇게 되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어찌되었든 지금 질문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여기가 A의 위치, 여기가 B의 위치, 여기가 C의 위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얘기로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특정한 t초 후 A와 X축과의 거리는 5 빼기 2분의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의 위치는 t제곱 빼기 2분의 21t 플러스 29.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5.25쯤 된단 말이에요. 5.25. 그러면은 마이너스 5.25의 제곱 플러스 29. 이거는 뭐 제가 계산을 좀 안 해봤는데 0 근처일 겁니다. 0 근처일 거라 뭐라 그럴까? X축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되돌아가서 이제 멀어질 거라 이런 얘기인데 그 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전 단계인 것 같아요. 전 단계로서 A가 B보다 X축에서 더 멀리 있다라는 것은 거리상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정리를 또 해봅시다. 식들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그러면 t제곱 빼기 10t 플러스 24 4, 6에 24 4초와 6초 사이에 있을 때까지는 얘가 더 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시간에 있게 되어야 시가 사실상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직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문제상에서. 자, 얘의 x축과의 거리를 f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2대 1이죠. 그러면 여기 길이는 마치 내분하는 것과 똑같죠. 이 사다리꼴 어쩌고 해서. 그러니 b와 x축까지의 거리는 이라고 합니다. 거리는 그 거리가 시간에 관한 함수지만 는 한 다음에 내분하듯이 3분의 2 곱하기 ft 그리고 1 곱하기 제 5 빼기 2분의 t 이거를 ft에 관하여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 이런 거예요. 지금 가속도를 묻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위치 거리입니다. 뭐 위치라고 합시다. 위치라고 해요. 자, 위치라고 합시다. 위치라고 했을 때 여기서 미분을 제가 해요. 미분을 한번 하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얘는 이제 속도가 되고 여기는 빼기 2분의 1만 남겠죠. 그리고 또 미분합니다. 또 미분하면 여긴 2가 있을 거고 3이 되고 2 곱하기 이제 가속도가 나오고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가속도 묻는데 쓸데없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죠. A는 3이 된다. 그래서 이 셋을 더하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 전진과 후진만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위치 얘기를 했죠. 그러면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미분한 것을 우리는 속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P의 속도와 Q의 속도는 시간에 관하여 미분하면 될 뿐이죠. 그래서 P의 속도와 Q의 속도. 근데 P의 속도와 Q의 속도가 같은 상황이 3번 있다. 그런데 이 P의 속도 그래프가 너무나 명확한 그래프예요. 이 단어는 실제로 변수가 단지 시간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속도는 그냥 도함수입니다. 변수가 시간인 도함수. 그게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죠. 왜 제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냐면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물론 이제 t는 뭐 0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가 하필이면 3입니다. 그러면 여긴 또 1이에요. 그리고 3번 만나라고 했으니 지금 제가 그린 것이 VP 그래프예요. 그리고 VQ 그래프가 어떻게 되라? 뭐 이렇게 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네요. 저 값이 얼마냐면 1 집어넣었을 때니까 얘는 t 빼기 3의 제곱이고 그러면은 4 이게 얼마지? 16이네요. 그럼 교점이 3개가 나오려면 이 m이라고 하는 q의 속도가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죠. 0에서 16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정수로서 m은 15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